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대로 된 우파의 양성과 우파 세력 확대를 위한 제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푸념을 하나 해야 될 게, 제가 80에서는 조금 모자라지만은,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은 아마 따로 계실 텐데, 이 나이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참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 제가 학자로서, 평생 학자로서 고민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제의 내용과 이 논쟁에 나오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주제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함대께서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파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준홍식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아주 충실한 내용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거하고 제가 발표하는 거하고 굉장히 보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파를 양성을 이제 해야 되고 우파 세력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파가 양성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파 세력을 확대를 해서 선거 때 하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확대의 의미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 결과로서 확대를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파 정당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 대표님께서 정치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국의 정치학교에 상당한 돈을 비행기값을 내고 또 참가비 기지 내고 한 15년 전에 다녀봤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케이토 인스티튜트, 케이토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케이토 유니버시티라 해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대학생부터 80이 넘는 그리고 아주 그냥 시골의 농구에서부터 변호사인 전문가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이 교육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파의 이념이라면서 전혀 무례하던 거 아니고요. 자기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새로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고 대학생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공화당 활동을 하는데 어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러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하는 목적이 결국 우파를 양성을 하고 우파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이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이제 이 진보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우파 좌파를 놓고 보면 49대 51로 우파가 진 선거였는데 좌파의 후보가 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현실이 그 49대 51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로 우리가 1%라도 더 땅 따먹을 활동을 어느 누가 개인은 개인이고 당은 당인지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활동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생각도 안 해놓고 우리가 무슨 이번 총선에 이긴다. 그 말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미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번 총선에는 이길 거다. 참으로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게 무슨 천재가 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만 나와도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70% 80%가 대학을 나오고도 대한민국 헌법도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사람이 99.9%고 이런 거를 모르고 그러고 앉아서 지도자가 되겠다. 저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이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함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알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국회, 여러분 다 아시는 숫자입니다. 이제 지역구만 봤을 때는 253 중에 민주당이 163명이고 국회의원이 84명입니다. 이거는 딱 반이라는 이야기죠. 수도권은 103대 16입니다.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이론적인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진보 좌파란 말 자체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 우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좌파들이 용어를 기만한 부분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앞으로 이념 이야기는 우파 좌파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졌다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파 좌파가 말하는 우파 이념이 뭐고 좌파 이념이 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그래서 좌파가 틀렸다. 칼 마르크스가 지랄 방정을 떨었지만 칼 마르크스가 그 잡아놓은 어려운 층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한 자도 없습니다. 선동의 이야기지. 공산당 선에서 보면은 천마디가 노동자의 단결하듯이 그 단결을 해가지고 뭡니까? 파괴를 하는 겁니다. 좌파에는 근설이 없는 겁니다. 좌파의 텍스트북, 자기네끼리 있는 텍스트북에도 종교, 가정교 모든 것을 파괴를 해야만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있는 거지. 그 종교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개인을 존중해주는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좌파의 본질인데, 지금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셨고, 여러분 손자들하고 자기들한테 설명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런 무장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쭈깃쭈깃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뭐 우파다 하는데 그럼 뭐를 충당하고 뭐를 기본으로 해서 우파인지도 모르고 우파를 주장하는 거죠. 제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딱 나오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 전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요점을 자세한 거는 시간 나는 데서 하고 시간 한번 끝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주된 내용을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기 위하면은 사고를 먼저 바꿔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 51대 49의 이제
좌우에 분포해서 우리가 이건 51%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달랑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머리에 그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 중도든 잡힌 사람들을 우리의 우파의 가치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파가 선거에 승리하려면 먼저 다수의 유권자를 우파로 전향을 시켜야 됩니다. 이 노력이 없이 맨날 선거하면 이기겠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파 세력을 양성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을 하고 그게 이제 정치학교고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 무슨 노력을 안 겨루고 결과만 강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자태죠.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이 귀중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와 국민과 관련된 이런 정치 활동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자기가 인풋을 넣지 않으면 어떤 아웃풋을 손에 쥘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다 아는데 어떻게 정치에서는 전부 아무것도 자기는 뒤집고 당근 납득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좋아진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이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이 국민 전체가 적어도 우파를 지향하는 쪽에서는 아니 좌파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놓으면 자기네들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그 무식이 있고 우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그 가치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서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면 분명히 나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수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지는 사고의 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 사고의 틀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근데 이념은 종교와 같습니다. 좌파 우파가 어느 한쪽이 그 자체로 완전 틀리고 맞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역사에 놓고 보면 좌파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지만 소련을 보시고 북한을 보시고 옛날에 중국을 보시고 옛날 소련을 보십시오. 다 망했잖아요. 뭐 다음 주에 그냥 유지가 되는 거를 체제 자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는 불교가 낫고 기독교가 낫고 어느 쪽이 틀리고 맞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식으로 이념도 좌파 우파라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좌파가 경제를 다 망쳤어요. 불화파의 지금 남미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불화파의 좌파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다 망쳤어요. 지금도 이 불화파의 좌파가 집권한 나라에서는 다 지금 경제가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영국에서도 좌파가 집권할 때 몇 번의 영국이 IMF에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저 북부의 나라들 또 스웨덴도 우리보다도 먼저 IMF에 두 번 갔습니다. 다 좌파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듣죠.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우파고, 진보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는 좌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주의자고 보수주의, 우리가 우파라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한테는 자기가 보수주의자고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파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근데 크게는 분류는 우파지만 자기가 보수주의, 미국에 이제 보수, 이 공화당이 이 보수적인 색채는 강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이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는 이게 참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유주의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자는 고속도로 달릴 때 스피드 리미트를 이 사람들 설정 안 합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낙태에 관해서는 개인적 자유를, 근데 개인적 자유를 주면 사실 낙태도 원칙론 자유주의의 순수 입장에서는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옛날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자유주의라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그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자 중에 일부에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유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순수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라 이야기할 때는 청구의 인권입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자기네들이 미국의 민주당 당원들을 자기네들이 리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요 전부 그거를 번역을 자유주의자로 번역하는데 그거는 영국에서는 리버리스트는 전혀 다른 의미를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의 단어가 리버리스트라는 단어가 영국에서는 자유주의자로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는 진보주의자로 번역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을 우리나라 기자들이 전부 자유주의자로 번역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그 부분에 관한 대단한 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우파 시민단체 얼마나 남습니까? 잠깐 그렇잖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10분 남았고요. 정확하게 12분. 예, 지금 톤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랬을 때 요 하나만. 자 여기 우파 단체 지도자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아주 참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단체 이끄는 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단체 들어온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은 또 그에 따라서 지금 그걸 이해하고 해서 지금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특수한 분야 뭐 교육에 관련된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파다 해가지고 지도자는 놔두고 그 관련된 단계와 그러면 그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좌파도 들어가고 우파도 들어가고 지도자는 정확하게 자기 전문 분야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공격을 쌓으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는 우파에 대한 정확한, 저는 뭐 아까 말했잖아요. 좌파들은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우파들은 그렇게 하는지만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우파의 단체라고 등록을 하고 자기가 주장할 때는 할 텐데 이런 개념이 없이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지도자 하신 분하고 회원하고도 안 맞고 회원 간에도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활발히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확 내고 뭐 매일 안 빠지고 자기가 열성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오라니까 가라니까 하고 뭐 애비 내내 조금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우리 한 대표한테 보낸 이 자료에는 3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제가 쭉 그냥 이 초월어떤 서너 개도 보태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진짜로 이제 이념이 각자가 각 단체가 각 대표가 제대로 인식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하신 다음에 진짜 대동단계를 해야 돼요.
그걸 저는 빅텐트를 치는 우파 시민단체 간에 빅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친 우파 단체들이 좌파 정당하고 긴밀하게 행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EBS니 모든 이 언론 있는 거에도 다 우파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이렇게 우파의 나름대로 하나의 그 세력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을 저는 빅텐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파 세력 확대를 위한 제언 첫 번째는 빅텐트를 잘 치고 이것도 사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나 우파 정권하고 우파 정당하고 힘을 합쳐서 그랜드 빅텐트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선거에 대선이고 총선이고 제대로 우리가 한번 싸우고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10년, 20년, 100년을 우파가 집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이제 제대로 양성합니다. 젊은이들 양성은 아까 우리 새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정치인을 내보내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근데 우라파에 저는 뭐 옛날지만 이 대학생 고등학교부터 정당에 부모 따라 가는 날에 활동을 합니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지역 앞으로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해서 이 친구들이 지역을 해서 뭐 구의원이 되고 뭐 부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래 가지고 어느 당에서 국회에 나오고 국회의원 이런 거를 한 적어도 한 20년 한 사람이 이제 20년 정도 한 사람이 아니 이런 게 전체 활동을 적어도 한 20년 3년 한 사람이 수상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통령도 그냥 어쩌다 포티나 되고 웃기는요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이를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을 해야지 인재를 영입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대기업에 무슨 전문직을 하던 그런 분을 정당에 왜 내려니까 그분은 그거 나라야 대한민국 잘 되는 거죠. 저는 오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고 부르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평생을 자기 뭐 차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사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자리에 놔놓고 후배들 그리고 산업협 대학원에서 그 활동을 하게 돼. 그 사람 정치로 국회에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성을 해야 돼. 젊은이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대학생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사실은 오래전에 정년의 돈을 대가지고 자유기업을 해서 시장경제 이해라는 강좌를 전국 대학생을 상대해서 매 학기 한 25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강좌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굉장히 한 학교에 한 200명의 학생이 그거로 듣습니다. 학점을 따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이 뭐 하여간 근데 한 5억 정도 1년에 들었는데 그 한 50학교에 매 학기 가을을 보면 50학교에 한 학기 200명씩 5,000명이 들다. 돈 5억 들이고 대단한 성공이라던 뭐 한두 시간 강의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학기 45시간에 15주 45시간에 강의를 자유시간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전 대학교로 상대를 해가지고 매 학기 대학교에 한 100군데, 전문대학에 한 50군데 해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물질을 좀 불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교묘하고 좀 잘 의논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실은 정경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도 우파 대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토 인스티튜트, 케이토라는 사람이 사실은 로마 시대에 정치가 있던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시저가 나와서 독재로 하는 걸 막는데 이 사람이 한 거라 했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케이토 인스티튜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우파 싱크탱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경련이 없어지면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거 참으로 저는 이 정경련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전국 경제 그가 우리 대기업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재벌 그룹들이 자기네들이 내부에 두는 뭐 삼성이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에 빌딩 10개 가진 분이 저한테 매년 50만 주면 삐까삐까한 연구소를 만들겠다 이런 저는 그분들 정도면 50억은 저는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의 취지를 잘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만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의 우파 좌파는 전 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정경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런 시민단체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해서 전 세계를 우파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을 우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후진국에 뭐 원조해주고 그런 것도 사실은 우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가는 그런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지 뭐 K-팝 이런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전 세계 인류한테 대한민국이 종교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우파를 좀 10년 안에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